점집을 갔을 때 신점을 잘 보는 방법, 마음을 열고 오시면 확실히 나오는 공수는 좀 달라요.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고 진짜 경청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공수가 나갈 때가 많아요.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, 특별하게 궁금한 게 없는데 와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포인트에 없는 질문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나갈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. 신점을 잘 보는 방법에서도 요즘에 이게 많이 떠다니더라고요. 점집을 갔을 때 신점을 잘 보는 방법,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방법, 그냥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, 신점은 저희는 매개체잖아요. 내 기분이 아니라 선관의 기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일반인이 볼 때는 기분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, 공통적으로요 그런 거는 있어요. 예의를 지켜야 된다. 어느 집은 양말 안 신고 가도 되고 그런 집들도 있기는 해요.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예외는 있는데 많지는, 양말을 신어야 된다, 옷을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, 꼭 정장 차림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어깨 내놓고 오고 막 이만큼 파여져서 오고 막 앉았는데 막 팬티 보이는 그런 짧은 치마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단정하게는 오셔야 된다. 두 번째는 음주하시고 오시는 분들. 아, 있어요? 예, 아니면은 새벽까지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한 두어 시간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, 예, 술 냄새 나는 분들, 막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워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담배 냄새가 나는 분들 있거든요. 근데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어른을 만나러 오고 어른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, 우리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가는데 짧은 치마에 어깨 내놓고 오고 술 막 잔뜩 마셔갖고 술 냄새 풍기고 가지는 않잖아요.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생활의 예의는 좀 필요하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되는데,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점집을 가면 내가 앉기도 전에 얘기를 다 해야지 그게 점집인 거지. 네가 내 고민을 알아야지 점집인 거지. 그 자체가 마음이 조금 불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을 열고 나오는 대로 나는 듣고 해결을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오시면 확실히 나오는 공수는 좀 달라요.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고 진짜 경청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공수가 나갈 때가 많아요. 근데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오시고 너 얼마큼 하는지 보자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, 죽은 사람 생년월일 집어넣고 뭐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마음이 믿기 때문에 공수 자체가 말이 안 나가는 집들도 있어요. 그럼 말이 안 나가면 또 그래요. 내가 세가지고 너보다 세가지고 공수가 내가 가면 잘 안 나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던데, 마음이 미우면 말 한마디가 안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입에서 말이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? 시간 들이고 돈 들어온 당신 손해거든요. 그런 걸 왜 하냐고.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생년월일을 왜 물어봐? 무당이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. 근데 생년월일이 없어도 점사가 나옵니다. 생년월일이 없어도 점사가 나오는데,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왔어요 라고 얘기를 그냥 고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, 생년월일을 꼭 있어야지 점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니에요. 근데 선관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. 생년월일이 없어도 나오기는 하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1년차 때는 본관, 고향, 이게 어딘지를 꼭 물어봤어요. 본관이 어디야? 어디 성씨야? 어머니는 본관이 어디야? 뭐 이 사람 보러 왔는데 어머니를 물어보고, 아 그래요?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, 어떨 때는 생년월일이 없을 때는 그냥 어디 박씨야? 어디 김씨야? 이렇게만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,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디 살아요를 꼭 물어봐요. 의미를 두는 건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지 점사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집에서 상관들께서 궁금하신 분야를 꼭 물어봐요. 이제는 알아서 그냥 물어보고 이제 대령을 하는 건데, 신점이라서 꼭 알아서 몰라서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는 아니다, 그 얘기를 하는 거고.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, 특별하게 궁금한 게 없는데 와가지고 있으면, 그러니까 말년운은 어떻고 금전운은 어떻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배우자는 어떻고 결혼은 어떻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물어볼 게 없잖아요. 근데 내가 특별한 고민이 없으면 특별한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, 특별한 포인트에 없는 질문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나갈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 시원하죠. 그러면 그 집은 못 보는 집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신점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가? 신점하고 타로하고 철학이 있죠. 철학은 어떤 때 가면 되는 것 같아요? 인생의 흐름. 이 사람이 뭐 연도별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는
타로보다는 인생의 큰 기둥을 보러 갈 때, 흐름을 잡고 갈 때는 철학관을 가셔야 돼요. 타로 같은 경우는 현안, 맞다 틀리다, 된다 안 된다, 한다 안 한다, 이 사람의 현재의 속마음, 현재의 어떤 상황, 이런 거를 보러 갈 때는 타로가 맞습니다. 그러면 신점에 가끔 와서 이래요. 이 남자친구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요, 이 남자가 지금 바뀔까요 아닐까요, 자고 있을까요, 노래방 가 있을까요, 게임방 가 있을까요,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 어디 가야 돼요? 타로 가시는 게 맞겠죠. 예, 신점은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인 현안에 고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을지,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이 앞길이 지금 어떻게 풀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보러 오는 게 신점이에요. 그래서 노년은 어떻고 신점 보는데 몇 분 보는 거예요, 30분 봐요, 한 명은 30분이에요, 1시간이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하나만 송곳같이 보는 게 신점이다. 그래서 포인트들에 따라서 내가 철학관을 갈 건지 타로를 갈 건지 신점을 갈 건지가 중요하죠. 그래서 여기 와서 말년은 뭐 이렇게 하시면 달라요. 노년에 저는 뭐 건물주가 되나요? 근데 지금 당장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알바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.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러 오시면 글쎄요,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하고 시간 때우고 돈 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, 저는 돈 주고 가라 그러거든요. 네,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는 예약 안 받아요. 예, 저도 시간 낭비고. 근데 그런 분들은요, 예의가 없는 분들은 예약이 들어올 때부터 달라요. 그러니까 저는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잖아요.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 보고 싶어요. 이상하게. 안 보고 싶고 짜증나고 마음이 그래. 그래서 안 보려고 시간을 이렇게 변경을 해봐도 결국에 그분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안 보는데 예의도 중요하고요.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. 그래야 한마디라도 더 얻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는 내담자님의 손해다.